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특히 기술주들의 흐름이 부진했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악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되겠는데요. 이날 1.8% 하락하면서 11,500선에서 다시 한번 12,000선 밑으로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0.7, 1.1%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이번 주 내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 그리고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것이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부진한 그런 재료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실적부터 보시죠. 월마트입니다. 대형 소매업체가 되겠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영향을 이제 일반 상품이 소비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사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만큼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회사 CEO들의 입에서 그리고 숫자로 찍혀 나오는 이런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바로 쇼피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캐나다 쪽 회사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쇼피파이의 매장 직원들 중에서 10%를 감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성이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따라 회사들이 계속 방어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심리를 누르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디다스 쪽에서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을 하면서 소매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러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 올라갔었는데요. 우선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강하게 수요가 지속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식 쪽에서는 맥도널드가 분기 순이익이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3M 이 생활 쪽이 되겠죠. 호실적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헬스케어 쪽을 분사한다라는 추가적인 호재로 이날 시장에서 선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이제 IMF 쪽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6에서 3.2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내년에 3.6에서 2.9로 특히 내년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증권사 예상들과 좀 비슷하게 겹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중에 경제 국 중에서는 1위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쪽에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7에서 2.3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3에서 1.3까지 더 내려가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지표 부진하다는 것만 며칠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밝혔고요. 98에서 95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할 정도로 부진을 한 거고요. 3개월 연속 밀리면서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에서 발표를 했고요. 연율이 19.7%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주택시장도 부진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날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 쪽에서 긴축 조치가 계속 나오게 됨으로써 이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것이 점점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던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1.1% 하락했습니다. 어제 0.1% 약간 반등 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여지없이 밀려 내려갔는데요. 그나마 선방한 게 유틸리티입니다. 계속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대체적인 이런 수급들이 간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경기 소비재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도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을 부진하게 내면서 이날 3.3%로 깊숙하게 빠졌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기업들 역시 성장주 쪽이 되겠죠. 기업들의 이런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개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IT 쪽 그리고 IT 사이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금융주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왼쪽 부분이 거의 다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대체 성격을 띠고 있는 헬스케어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실적들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일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른쪽 끝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쪽입니다. WMT, 월마트가 되겠고 7.6% 하락했습니다. 자, 부진한 실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가시화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대형 마트주인 코스트코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평가들은 좋은데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3% 이상의 깊숙한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났던 게 아닙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대형 마트, 소매 유통이 이쪽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의류 쪽에서는 TJX가 4%,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서는 홈디포와 로우스가 2, 3%씩 밀려줬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에스티로더, 그리고 이쪽에 얼타뷰티,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키우면서 이제 월마트에서 끝난 게 아니라 딴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유독 밝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호실적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산업재 쪽에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4%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식업체에서는 맥도널드가 여기서 유독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까지 훈풍이 퍼져나가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생활 쪽에서 3M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은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하게 떨어진 게 바로 UPS입니다. 택배 회사가 되겠고 3% 이상 밀렸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뭐 물동량이 늘어나는 이런 질적인 호실적이 아니라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약간은 질적으로 떨어지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위쪽에 있는 성장주들 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유럽 시장에서 유로화가 약세를 띄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럽 쪽의 경기 긴축이 부담내면서 이날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었고 수출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달러화가 강하면 악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포션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 장 마치고 발표를 했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5% 장중 내내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부진했었고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아마존 쪽에서는 5.2%, 전자상거래 역시 이 소비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특히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장주 쪽에 들어가는 게 테슬라가 될 텐데요. 테슬라 쪽은 이런 실적과 상관없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SEC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날 하락을 했었고요. 그 밑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형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강달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이제 3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을 다 이제 반납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좀 선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8%,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정도로 덜 밀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주만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침체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소비가 불황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긁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나마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큰 회사들은 괜찮았었는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밀리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장 마치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알파벳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올라가면서 이거는 장중 내용과 시간 외의 것을 좀 통합해서 1%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관련된 빅테크 기업이 되겠고요. 매출은 574억 7천만 달러, 전망치 하회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21달러 역시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기간 광고 수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망치보다 5천만 달러 상회를 하게 되면서 56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광고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스가 떨어졌던 건데 여기에서는
잘 나왔다라는 점 시장의 걱정을 해소시키게 되면서 시간 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구글에모에서 알파벳은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IT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고요. 매출이 51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23달러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나온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한 광고주들의 영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부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0%의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가 시간 외에 밀리기는 했었어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2.5% 하락을 하면서 2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국영 가스업체 가스프롬에 대한 그런 악재, 계속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이 이제 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날 지금 독일 닥스 지수 0.8%, 그리고 프랑스 캐크 지수 0.4%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합인데 포인트로 거의 0.2포인트 정도 살짝 밀렸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1.3% 하락했고요. 95달러 선. 이제는 100달러 밑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 러시아 때문에 장중에 98달러까지 갔다가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95달러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은 아무래도 환율보다는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됩니다. 환율과 정책 왔다 갔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리고요. 그리고 금값은 강달러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환율에 묻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보겠습니다. 경제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1.7bp 하락하면서 2.8%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장마치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좀 약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부터 시작된 10월 FOMC와 월마트가 실적 경고를 발표하면서 7.6%가 급락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안전자산 현상 속에서 국채 가격이 상승한 반면 IT 업종 등 성장업종 전반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월마트는 의류 전반의 재고 증가로 인해 할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음 분기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월마트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2, 4분기에 8에서 9%, 연간으로는 11에서 최대 13%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며 타겟, 아마존 등 소매업체 전반에 악영향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BOVA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종전의 200에서 185달러로 낮췄다는 소식 역시 IT 업종 전반에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BOVA 측은 반도체 부족과 중국의 수요 악화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 애플이 회계연도 3, 4분기에 최대 80억 달러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경제지표 역시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8.1%가 감소해 연율 59만 채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였던 66만 채에 크게 못 미쳤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4%가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신규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30만 2,400달러였고 평균 판매 가격은 45만 6,800달러였으며 6월 말 계절 조정 기준으로 신규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45만 7천 채를 기록해 현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9.3개월치로 전달의 7.7개월치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2달 연속 하락했는데요.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7월 지수가 전달에 98.4에서 95.7로 하락해 시장 예상치였던 97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지표가
6월에 142.7에서 7월에 141.3으로 하락했고 향후 6개월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지표 역시 6월에 65.8에서 7월에 65.3으로 떨어졌다면서 이 같은 수치는 소비자들이 향후 지출을 더욱 줄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 측은 향후 6개월간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상이 소비자 지출과 경제 성장에 강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15%로 내년도는 2.3에서 1.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완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더욱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과 금융 조건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에 9.1에서 올 연말에는 7%로 내년 말까지 2.3%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내년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충격과 함께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달러 강세 등 금융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올 여름 이후 소비 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업 투자와 부동산 시장, 소비자 활동 등이 다음 분기와 내년까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면서 유로존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 역시 종전의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은 2.3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기준 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에 이어서 IT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신용카드에서는 페이팔, 이 두 가지 종목을 관통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상화폐가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쪽에서 악재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증권 등록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늘 21%가 폭락해 $52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EC는 지난 7월 21일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투자 논란 가운데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 중 일부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208개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고 이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SEC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게리 건슬러 SEC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토큰 중 대부분은 증권이며 증권 거래를 기원하는 기업들은 SEC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규제 당국의 명확한 디지털 자산 증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6월 잠정주택 매매, 즉 펜딩홈 세일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5% 감소이며 이어 상무부의 6월 내구재 수주,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을 시작으로 메타 플랫폼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포티파이,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치즈케이크 팩토리, 포드 자동차, 크래프트 하인스, 휴메나, 퀄컴, 쇼윈 윌리엄스, 쇼퍼파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유나이티드 렌털스, 티모빌 US,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